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주변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엄마가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외국인 부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힐끔힐끔 주변 승객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처럼 사람들이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은 우여곡절과 문화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13개월 된 올리비아의 엄마, 제인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이야기, 특히 아기와 관련된 경험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뉴욕에 살고 있어요. 남편 마이클은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저는 출산 후 휴직 중이라 현재는 전업주부로서 올리비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마이클의 해외 출장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저희에게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염려를 했었지요. 하지만 마이클의 프로젝트 일정은 비교적 여유로웠기에 일정을 잘 마무리한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출발 전 준비할 것도 많았어요.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 필요한 물품도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장난감, 기저귀, 분유, 여벌 옷 등을 챙기다 보니 짐이 꽤 많아졌어요. 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유아용 서비스도 미리 확인하고 예약해두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여행에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일본이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일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도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도시를 탐방하기 위해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출발했죠. 일본은 개인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폐 금지와 같은 일본의 문화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 다소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자제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전철 안의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일본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모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긴 하지만 일본의 문화를 미리 알아두었기에 저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올리비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로 인해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가 배가 고픈 걸까? 잘 모르겠어. 낯선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리비아가 먹은 우유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속삭이며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일본인 승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유 시끄러워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빨리 올리비아를 달래야겠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전철 내에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의 주요 역과 대형 역에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역에서 내린 후 역 내의 기저귀 교환 시설을 찾아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잘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겨우 올리비아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불편감을 느낀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공원 대비라는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원 대비는 일본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원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부모들도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는 것은 단순한 놀이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는 공원 대비를 위해 부모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며 아이들이 예의를 지키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도록 지도합니다. 공원 대비가 실패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니.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데, 사실 저희와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와 마이클은 아이가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기에 올리비아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안심하게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리내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햇빛이 좋은 날, 우리는 올리비아를 데리고 도쿄의 한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도 아이들이 예의를 지키며 놀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 올리비아가 조금만 시끄럽게 놀아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올리비아, 조금만 조용히 놀자. 여기서는 너무 시끄럽게 놀면 안 돼. 올리비아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자 그 아이의 부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것을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모든 상황들이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올리비아가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하고 조금은 후회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가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일본의 카페는 매우 깔끔하고 조용하며 손님들도 정숙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괜한 긴장감과 조심스러움 때문에 제가 그만 컵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컵을 떨어뜨려 쏟아진 음료를 보고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쳐다보았고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마이클은 일본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어린 올리비아와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났어. 이제 한국으로 이동해야 해. 올리비아가 어려서 여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도 불편하고 한국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야.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2시간이었지만 올리비아와 함께하는 여행은 여전히 도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루해하는 올리비아를 달래기 위해 안고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기압 변화와 낯선 환경 때문에 불편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올리비아를 달래며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혹시 귀가 아픈 건가? 그럴지도 몰라. 아기들은 기압 변화 때문에 귀가 아플 수 있대. 주변 승객들도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한 한국 승무원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 귀마개를 써보시겠어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타면 울곤 했어요. 승무원이 친절하게도 귀마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올리비아에게 귀마개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비아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승무원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의 어린 소년이 바나나킥 과자 봉지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기한테 주세요. 제 동생도 이거 좋아해요. 아이가 올리비아를 위해 수줍게 과자를 건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과자를 받아 올리비아에게 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바나나킥을 먹으며 더욱 진정되었습니다. 고마워. 올리비아가 너무 맛있게 먹네. 다행이네요. 아기도 행복해 보여요. 소년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요. 만져봐도 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소년은 올리비아의 손을 살짝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작고 포슬포슬해요. 올리비아도 작은 손길에 반응하며 옹알이를 하네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진정되자 저와 마이클은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따스함과 편안함이 느껴졌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올리비아가 울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카페에서 괜한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에 컵을 놓쳐버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올리비아와 함께하는 여행이 정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승무원의 친절한 도움과 어린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의 힘들었던 순간들, 올리비아가 울고 칭얼거릴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과 걱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울컥하네. 비행기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여행에 대한 걱정이 줄고 오히려 기대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비행기는 곧 서울에 도착했고,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난 올리비아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아 간식을 먹였지만 버스 안이 답답하다고 느꼈는지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올리비아를 달래보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우리 부부는 의기소침한 채 주변 승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처럼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고 눈치를 줄 것 같아 식은땀이 났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한 표정의 아주머니가 마치 혼낼 것만 같은 분위기라. 제 심장은 마구 두근거렸죠. 일본에서의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며 아주머니 표정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욱 올리비아를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조마조마해졌죠. 이제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혹시나 아이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야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를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제서야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올리비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아기가 좀 진정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올리비아를 아주 편안하게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유치원 교사셨어요. 아이들을 많이 돌보셨지요. 그래서 아기를 달래는데 익숙하세요. 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 올리비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인형을 받아들고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딸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도 미국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분을 보고 남 같지 않으셨나 봐요. 두 분이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주고 싶으셨대요.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놀랐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기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첫 아기면 더욱 힘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가 원래 울면서 크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할 거예요. 옆에 앉은 승객 한 분도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올리비아가 우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우리를 위해 휴게소에 잠시 정차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아기를 위해 휴게소에 들르겠습니다. 모두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물론이죠. 아기도 쉬고 저희도 쉬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합니다. 하며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중간에 정차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휴게소에 도착해 멈췄습니다. 우리는 휴식도 취하고 간식도 먹고 싶어서 잠깐 내렸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딸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화장실 안에 아주 깨끗한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요. 저희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니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마이갓,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네. 저는 올리비아를 기저귀 교환대에 눕히고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뉴욕에서도 기저귀 교환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쾌적한 곳은 많지 않아. 한국은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뉴욕도 아기를 위한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공항, 주요 기차역 등에는 기저귀 교환대와 모유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에도 아기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형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아기 의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기저귀 교환대를 갖춘 곳은 흔치 않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왠지 한국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올리비아도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의 따뜻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쾌적한 시설 덕분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에 올라 인천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야 할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무사히 인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환영 인사를 받은 우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이클과 제인, 그리고 올리비아. 환영합니다. 호텔 직원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졌습니다.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리비아를 위해 아기 침대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아기를 위한 용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동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아기 침대와 함께 놓인 아기 용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비아를 위한 작은 장난감과 목욕용품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아기 침대가 정말 편안해 보여. 올리비아가 잘 잘 수 있겠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아기를 위해 귀여운 용품들까지 준비해 놓은 것 봐. 정말 기분 좋은 서비스야. 방도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네. 저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좋은 숙소에 머물렀지만 공간이 좁고 아기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어. 특히 일본에서는 유모차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지. 여기 한국 숙소는 더 현대적이고 아기와 함께 머물기엔 정말 편리한 것 같아. 이곳에서는 여행의 피로감이 모두 날아갈 것 같아. 마이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숙소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편안함 덕분에 일본에서 느꼈던 불편함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친절함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리비아를 유모차에 태운 채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유모차를 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성은 마이클과 함께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역 아래로 내려온 후 우리는 승강기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역무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승강기를 이용하시려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국의 지하철 역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익숙하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아기와 함께 이동하는 부모나 노약자, 장애인 승객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는데요. 이 역무원도 우리를 승강기로 안내해 주었고 올리비아는 유모차를 탄 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승객들은 자리를 비켜주고 유모차를 안전하게 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마이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아. 마이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네. 한국에서의 여행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올리비아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와 마이클이 마음이 편해서인지 올리비아의 표정도 천사같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느꼈던 불편함을 올리비아도 똑같이 느꼈던 걸까요? 왠지 올리비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역과 지하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을 방지하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역무원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스크린 도어가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특히 우리처럼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더욱 안심될 것 같아.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이후로 승강장과 관련된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해.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하던데? 정말 놀랍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안전하게 잘 되어 있구나. 뉴욕에도 이런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뉴욕 지하철은 아직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곳이 드물어서 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위험이 있지. 또한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아기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아기와 부모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전용 공간인 유아 휴게실이 대부분의 주요 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기저귀 교환대뿐만 아니라 수유실, 편안한 소파, 전자레인지 등 아기와 부모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매우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으며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넓은 출입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내 안내 표지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처음 방문한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역의 이러한 편의시설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올리비아와 함께 이동하던 중 유아 휴게실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는 정말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네.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올리비아도 편안해 보였고 저도 그곳에서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들고 다니는 아기용품이 많아 힘이 들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특히 아기와 부모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은 오래된 역사와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때로는 복잡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은 최신식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매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휴게실과 같은 전용 공간은 뉴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한국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덕분에 우리는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은 뉴욕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을 여행하며 느낀 큰 감동 중 하나였습니다. 여행 중 어느 날 올리비아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리비아가 너무 아픈 것 같아. 한국에서 병원 진료가 가능할까? 제 목소리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병원을 추천받아볼게. 그는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지인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좋은 병원이 많아.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아프면 너무 마음이 속상해. 빨리 병원에 가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우리를 신속하게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기가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을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올리비아의 증상을 살피고 나서 말했습니다. 감기인 것 같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는 당황하는 저희들을 배려하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국으로 향하자 약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처방전에 맞춰 약을 주시며 천천히 복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에게 이 약을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복용시키면 되는데요. 약을 먹을 때마다 충분한 물을 함께 주세요. 약사님은 이어서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가 좋아할 만한 작은 간식과 장난감이에요. 예쁜 올리비아가 여행으로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아파 두 분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국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머물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약을 잘 먹고 편안히 쉬게 하면 금방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과 약국에서의 따뜻한 배려와 침착한 태도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인이라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진 않을지 걱정했었는데 지인에게 물어보니 한국 병원은 외국인도 걱정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 매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내 안내 표지판과 안내 데스크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진들도 외국인 환자에 익숙해 친절하고 세심하게 진료해 주셨습니다. 진료 절차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병원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병원을 찾기 위해 많이 헤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병원이 많아 이동도 편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외국인으로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병원에서 당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말씀해 주셨잖아. 그렇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믿음이 가더라.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정말 엄청나잖아. 간단한 진료 하나 받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정말 부러워. 맞아. 이렇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덕분에 의료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미국에서는 단순한 진료와 검사만으로도 수백 달러가 청구되곤 하는데 한국에서는 더 훌륭한 수준의 진료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많은 외국인이 의료 관광을 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의료 관광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49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최신 의료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의료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의 병원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병원은 정말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좋은 병원들이 많지만 예약 없이 바로 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 때문에 진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중국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진료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중국에서는 언어 장벽과 복잡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 중국의 경우 주요 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언어 장벽, 예약 시스템의 복잡함, 긴 대기 시간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방에서는 영어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하다니 정말 아쉽다. 마이클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해외에 나온 것 같지 않고. 너무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 올리비아도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아. 병원에서도 숙소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줬잖아. 맞아. 특히 병원에서 올리비아가 아플 때 얼마나 신경 써줬는지. 잊을 수가 없어. 너무 당황해서 한국말이 잘 안 나왔는데. 의사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설명해줬던 거는 다시 생각해도 감동인 것 같아. 출국 심사를 마치고 대기구역에 앉아있는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들, 병원에서의 친절한 의료진, 숙소에서의 따뜻한 환영 모두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래. 우리도 뉴욕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올리비아가 좀 더 크면 한국에 꼭 다시 오자. 올리비아가 한국인들처럼 배려심 많고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어. 사랑스러운 올리비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굿바이 한국.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저에게 한국은 최고로 즐겁고 편안한 여행지였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고 우리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과 함께.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부탁드립니다.